안녕하십니까. 광고집TV 운영자 강홍준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방송이군요. 오늘은 첫 번째 저의 유튜브 방송의 장비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감염병 예방용 손소독제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 감염병 예방용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 선별진료소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어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댓글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저의 유튜브 방송 장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송이 장비는 겁도 없이 갤럭시 S9 휴대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는 지도 선생님이신 김동수 선생님께서 무조건 방송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우는 것이라는 조언을 하셨기 때문에 조급심에 겁도 없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초보자가 사용할 방송 장비를 구입하려고 둔산 전자타운과 이마트 등을 다니면서 핸드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와 휴대폰을 지지하는 삼각대를 겨우 구입했습니다. 카메라는 비용 문제로 계속 휴대폰을 사용할 것입니다. 조명 장치는 구입하지 못해 아들이 사용하던 스탠드를 조명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방송에 이용할 제대로 된 장비는 인터넷으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도 삼각대를 판매한 사장님이 정보를 주시어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은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해 놓고 대사를 읽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 순서에 따라 중요 사항을 요약해 놓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차차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소독제는 대부분 70%의 이소프로파놀 또는 60%의 에탄올을 정제수와 글리세린으로 8대 1대1로 배합하여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손소독제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균 및 세균에는 효과가 있으나 바이러스 소독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성분으로는 바이러스의 막을 파괴할 수 없어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까지 죽일 수 있는 시중에 판매되는 소독약품은 치아염소산 나트륨이나 하이포염소산 나트륨이 주성분인 유한락스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락스의 특이한 냄새 등의 민원으로 분무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선 보건소에서는 염화알킬에틸벤질이나 염화알킬벤질암모늄 또는 염화벤젤코늄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닥터솔루션, 로얄그린, 천황 등의 살균제를 분무용 및 초밀자 살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락스나 닥터솔루션, 천황은 피부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어 손소독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소독제는 바이러스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비누 거품을 많이 내 20초 이상 손 씻는 것이 바이러스 퇴치에 가장 좋습니다.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염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이러스만이 아니기 때문에 세균이나 박테리아, 곰팡이균을 죽이는 손소독제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스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는 KF99 마스크는 대부분 별도의 환기통이 있고 페인트로 도색을 할 때 또는 연기가 많이 나는 산업 현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KF99 마스크는 0.2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KF94 마스크는 미국의 N95 마스크와 동일한 성능으로 초미세먼지나 세균 차단용으로 0.4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KF80 마스크는 황사먼지 차단용 마스크로서 0.6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도록 허가된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기타 마스크를 살펴보면 일반 의료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및 천으로 만들어진 방한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는 0.1 내지 0.2 나노미터로서 KF94 마스크의 필터 구멍보다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항상 침방울 등 숙주에 붙어야만 이동이 가능해 전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선별진료소 운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530여 개 선별진료소 중 대전광역시에는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검체를 하는 곳은 9개소인데 보건소를 제외하면 4개 병원으로 건양대, 얼지대, 보험병원, 유성선병원에 불과합니다. 2월 10일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대전선병원은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환자 검체는 하지 않는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병원들이 선별진료소나 검체 채취 의료기관을 못하겠다고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종합병원은 모두 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하고 검체 채취도 모두 다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검사도 그 병원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확진검사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종합병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는 의무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술이 뛰어난 종합병원에는 선별진료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의료기관들이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기는 했으나 검체를 채취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보건소장이 강제로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3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28조, 29조, 30조에 따라 감염병 위기 시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부만이 예방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과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종합병원들의 역할과 희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